그 당시에 제가 이제 개그 콘서트를 한창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 이제 제가 했던 뭐 코너들이 다 이렇게 뭐 헬스보이 막 이런 거다 보니까 이제 이미지가 좀 뭔가 체력이 좋고 뭐 좀 강하고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섭외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체력을 좀 요하는 오랫동안 이제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좀 체력이 좋고 건강한 뭐 그런 이미지를 찾았나 봐요. 근데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죠.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처음에 같이 하자고 했던 분이 그 전에 제가 신인 개그맨 할 때 이렇게 프로를 같이 했었던 분이셨어요. 그때 이제 좀 알고 지내서 섭외 연락이 온 거죠. 처음에는 전혀 몰랐죠. 예, 전혀 몰랐고 저도 이제 이게 무슨 프로인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좀 많이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이게 잘 될 거라는 생각은 못 했던 것 같아요. 이러다 끝나겠구나, 소리 소문 없이 없어지겠구나, 뭐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그만두려 하지 않아도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편안함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끔 채널을 돌리다가 옛날 방송을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은 특별히 재미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봤을 때 뭔가 특별한 뭐 재미가 없는데 이상하게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채널이 안 돌아가고 딱히 재미는 없는 것 같은데 계속 보게 돼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마음 편히 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좀 많은 분들한테 듣기로는 자기 전에 항상 틀어놓고 잔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다는 거는 되게 편안하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편안하니까 그냥 틀어놓고 잠도 잘 수 있다. 좀 정확히 세어보지는 않았는데요. 봐도 별로 먹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 정도인 것 같아요. 네. 딱히 뭐 거의 뭐 나갈 때마다 예전에는 먹었던 것 같아요. 더덕 같은 경우에는. 왜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뭐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일단 장수말벌에 쏘여가지고 응급실에서 깨어났던 경험. 카메라 감독님들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찍다가 뒤로 이렇게 가다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뒤에 언덕에서 이렇게 떨어졌는데 다행히 그 낙엽덤불 그쪽에 떨어져가지고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되게 아찔한 순간이었죠. PD님도 빙판에서 넘어져가지고 크게 다친 적이 있어요. 목을 좀 그쪽에 크게 다친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적도 있고 되게 많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기억에 남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뭐 바닷가에 사시는 노부부, 부모님 생각 많이 나고.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갔다 왔어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한번 제가 이렇게 찍은 적이 있는데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너무 뵙고 싶어가지고 다시 갔던 적이 있는데 너무 좀 훈훈했어요. 어머니께서 이제 정말 저희 왔다고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음식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태프들 건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안 되는 거야. 그게 스태프들도 있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면서 다 해주셔서 스태프들이 정말 배불리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버님 어머님한테 너무 이제 정도 많이 느끼고 너무 푸근해서 기억에 많이 남아서 이제 다시 가기도 했죠. 있어요. 족발 가마솥에다가 한 4시간 5시간 막 삶았던 것 같아요. 자연이 형님의 비법이 이제 쌍화탕을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한방 족발처럼 그 맛이 나요. 그걸 넣었더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약초에다가 쌍화탕을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서 그 족발을 먹었는데 너무 그러니까 오랫동안 삶아가지고 너무 부드럽고 되게 쫄깃하고 그게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밖에서 나와서 캠핑하면서 그걸 따라해봤는데 그 맛이 안 나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맛있는 음식이 많아가지고 뭐 그것도 있고 뭐 노부부 그때 가서 이제 게장 게장 양념게장 해주신 것도 기억에 남고 생선 대가리 카레나 뭐 이런 거는 제가 이제 첫 회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제가 좀 먹기 되게 힘들었던 음식 중에 하나가 있어요. 비빔밥인데 거기에 설탕에 비벼 드시는 분이 계셨어요. 초창기 때 그 비빔밥에 고추장 그냥 비비면 되는데 설탕을 엄청 많이 넣으시는 거예요. 거기다. 그러니까 설탕에다가 항상 비벼 드시는 거예요, 그분이 밥을. 근데 설탕을 되게 많이, 그러니까 조금 넣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넣어요. 그 비빔밥이 오히려 저는 먹기가 너무 한 숟가락 먹었는데 너무 달아서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 밥잇과 그 고추장과 그게 사실은 되게 좀 먹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한 2숟갈 먹고 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거. 그 티를 내면 안 되니까. 되게 죄송하잖아요. 제가 해주셨는데 내가 이걸 먹고 맛이 없는 표정을 짓는다거나 그러면 그게 너무 죄송해서 어떻게 먹긴 먹었는데 사실 그 순간이 좀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보니까 뭐 한 지금 거의 13년? 14년째 이렇게 막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예전보다 상황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의 질도 레벨이 좀 높아졌다고 해야 되나요? 햄버거에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피자도 해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파스타에서 드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메뉴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그냥 오로지 그냥 된장찌개, 된장국, 그냥 김치찌개, 초창기 때는 뭐 그런 게 전부였으면 지금은 되게 다양하게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맛을 보고 있죠. 자연에서 계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좀 마음이 편안하고 좀 표정이 좀 다르세요. 보면. 근데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봤죠. 근데 그냥 제 나름의 생각에는 약간 비교 대상이 없어서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제 밖에 도시에서 살면서 뭔가 일을 하면서 그게 뭐 어쩔 수 없이 끊임없이 비교를 하게 되는 삶인 것 같아요. 누군가와는 비교가 되거나 비교를 당하거나 내가 비교를 하거나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스트레스가 오는 것 같아요.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경쟁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경쟁을 해야 되는 사회잖아요. 근데 이제 산속에서 이제 그 사시는 분들은 최소한 그게 없는 거죠. 경쟁이 없고 일단 어떤 치열함에서 좀 벗어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비교 대상도 좀 없어서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서 그렇다면 이제 마음이 좀 편하게 살려면은 비교를 좀 줄여야겠다. 누군가와 비교를 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 그럼 그걸 줄이면은 내가 좀 더 스트레스를 덜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과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누면은 이제 공통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밖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밖에서 살 때 후회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공통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표현하지 못하고 산 게 좀 후회가 되더라. 자식이 예를 들어서 뭔가 잘한 일이 있을 때 잘했다 칭찬만 하면 되는데 지금부터가 중요해. 뭐 다가오지도 않은 그런 어떤 그 걱정을 미리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후회가 된대요. 우리가 살면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살아보니까 나쁠 때가 되더라도 어떻게든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미리 그거를 걱정하고 나의 좋은 순간마저도 그것 때문에 좀 제대로 즐기지 못한 순간이 많다고 그래서 표현하고 좀 이렇게 뭔가 인생을 좀 더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실천에 옮기려고 좀 노력을 하고 아내에게도 사실 얼마나 많이 표현을 했는지 그거 한번 돌아보게 되고 우리 아이한테도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충분히 표현을 했는지 그런 걸 이제 생각해보게 되면서 표현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 간의 뭐 어떤 그 사이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더 소중함을 느끼게 되고 그러니까 그게 뭐 꼭 내가 뭔가를 배워야지라는 그렇게 해서 뭘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얻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기억에 남는 멘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자기 속도가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거스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 사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지 않느냐. 누구는 뭐 빠른 사람이 있고 누구는 좀 느린 사람이 있는데 다 그 속도를 맞춰가려고 그러면은 분명 탈이 난다는 거죠. 내가 좀 느린 사람이면 좀 느리게 갈 수도 있는 건데 빠른 사람한테 맞춰가려고 그러면 그게 이제 탈이 나는 거니까 내 속도를 알고 그걸 찾아서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껴요. 현재 내 위치, 내 상황 이런 거를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래도 좀 내가 일함에 있어서 좀 편안해지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현재 내 위치와 내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걸 이제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걸 내가 알면은 뭔가 일을 하기가 좀 더 일을 할 때 좀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배워가는 것 같아요.